저는 25년 동안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이 2,500만 원이라는 것, 제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것, 제 사인 하나로 수십억짜리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 그 모든 걸 숨기고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배우길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더 큰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척, 무능한 노인인 척, 그들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요일 아침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단지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30평 25년째 같은 집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엘리베이터는 늘 그랬듯 고장 중이었습니다. 5층 502호 저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산 옷, 낡은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5년째 신고 있는 구두,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박영숙,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화장기 없는 피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탔습니다. 노원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50분. 빈자리가 있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요. 옆에 선 젊은 직장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20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된 검정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천 원 주고 산 가방. 아무도 제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초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그룹 본사. 저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층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를 찍었습니다. BEP 박영숙 상무이사 해외사업본부.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대로.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법인 계약서, 태국 공장 설립건,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MOU.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메일 237개.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저는 4개 국어를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으니까요. 1980년 저는 경북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구로공단 섬유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월급 15만 원. 그때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1985년 아들 준혁을 낳았습니다. 23세, 미혼모, 무학, 무일푼, 선택지는 2개였습니다. 포기하거나 싸우거나.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월급 30만 원. 낮에는 일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준혁이는 옆방 아주머니가 봐주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 야간 대학 무역학과 입학.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무보조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30세 그룹 계열사로 이직했습니다. 35세 본사 발령. 40세 차장. 45세 부장. 50세 이사.
55세 상무이사.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재건축되면 나가면 되니까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샀습니다. 명품 쌀 돈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마트 할인 쿠폰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뭐해요? 서류 보고 회의하고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을 뿐. 오후 6시 퇴근했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혁이야. 응,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돼요. 응, 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제주도 골프 여행 오시면서 서울 들르신대요. 그래? 같이 저녁 드시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목소리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 불안, 미안함.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소개했을지.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형편이 좀 어려우신 편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혼자 사시거든요. 며느리 부모는 강남 사는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창피한 겁니다. 가난한 어머니, 촌스러운 어머니, 무능한 어머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게. 진짜요? 엄마 근데 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알았어. 장소는 청담동 한정식당인데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샤넬 트위드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프랑스 출장 갔을 때 샀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에르메스 스카프, 선물 받은 거였습니다. 역시 한 번도 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지나쳐 맨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15년 전 이마트에서 산 회색 블라우스, 얼룩진 검정 슬랙스, 색바랜 카디건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크림만 발랐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검정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10년 된 검정 구두를 신었습니다.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에코백. 서울시 재활용 캠페인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가난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 흰머리, 낡은 옷, 초라한 가방.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들이 부끄러워할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시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슬프고 단호한 미소.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 청담동 출발.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난한 사람을 연기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야.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지, 약자라고 깔보는지, 나이 든 여자라고 함부로 하는지, 그 모든 걸 확인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청담동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에코백. 주소 알려주세요.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청담동 청하루 한정식당.
기사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청하루는 예약도 어렵고 1인당 15만 원은 기본인 곳이었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원구에서 강남구로 30분. 제 인생을 나누는 30분이었습니다. 청담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명품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외제차들. 택시가 청하루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들이 벤츠, BMW, 포르쉐를 주차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2,000원이에요. 저는 1만 5천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은은한 음악, 한복 입은 직원.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박준혁이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에코백, 화장기 없는 얼굴. 미세한 놀람이 스쳤습니다. 안쪽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얀 한지문이 보였습니다. 송주컨 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두 사람. 긴장한 표정의 며느리.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아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척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송주컨, 한옥 스타일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나무 정원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8인용. 하지만 자리는 5개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4자리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호,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맞춤 정장, 금태 안경, 손목에 빛나는 시계, 롤렉스 데이토나. 2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그의 아내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손에 든 캘리백. 에르메스? 정품? 아마 3천만 원. 두 사람 모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처럼. 윤서현, 며느리였습니다. 크림색 원피스, 깔끔한 헤어, 진주 귀걸이.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 제 아들이었습니다. 남색 정장, 하얀 셔츠, 불편한 미소. 그의 눈빛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발 이상하게 굴지 마세요. 그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 괜찮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만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3초, 그리고 놓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자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끝자리 의자를 당겼습니다. 삐걱. 오래된 의자 소리였습니다.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 창문에서 가장 먼 자리. 조명도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김정희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회색 블라우스, 떨어진 단추자리, 색바랜 슬랙스, 다른 구두, 에코백.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만족, 확인, 우월감. 역시 가난하구나. 그 생각이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서연이가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았지 뭐. 김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골프장이 정말 좋더라고. 회원권이 5억이거든. 5억이요?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근데 투자 가치 있어. 몇 년 지나면 10억도 갈 거야. 윤재호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물을 마셨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금박으로 청하루 글자 펼쳤습니다. 송로버섯 코스 마이너스 15만 원, 한우 특선 코스 마이너스 18만 원, 제주 흑돼지 코스 마이너스 12만 원. 저는 가장 저렴한 코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제 메뉴판을 슬쩍 봤습니다. 어머님은 뭐 드실래요?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뭐가 좋을까요? 일부러 우물쭈물했습니다. 제주 흑돼지 드세요. 부담 없고 맛있어요. 가장 저렴한 메뉴였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요. 김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우 특선으로 할게요. 여기 한우가 1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님. 18만 원 코스 4분, 흑돼지 코스 1분이시죠? 네, 직원이 나갔습니다. 전체가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 5개, 전복, 성게알, 문어, 한우 육회, 송이버섯. 김정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전복이 제주산인데 크기 좀 보세요. 확실히 컸습니다. 이런 거 서울에서 먹으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러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이런데 자주 오세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김정희가 윤재호를 봤습니다. 눈빛 교환. 역시 처음이네. 우린 이런데 자주 다니거든요. 맛집 찾는 게 취미예요. 그러시구나.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윤재호가 물었습니다. 직선적이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아, 직장 생활 하시는구나. 어떤 일? 사무직이요. 이것저것. 격리 쪽인가요? 김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대단하세요. 나이 드신 분. 그 단어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은 좀 되세요? 직설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거. 아이 가족인데 뭘. 김정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으세요? 윤재호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요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래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뉴스 앵커처럼.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되잖아요. 짐. 그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김정희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서연이한테 전혀 부담 안 주려고. 노후 준비 철저히 했거든요. 연금, 보험, 부동산. 다 정리해 놨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준혁이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김정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우 특선 코스, 1등급 등심, 양념갈비, 육회 비빔밥. 제 앞에는 흑돼지 구이가 놓였습니다. 양도 적었습니다. 이 한우가 18만 원인데 진짜 부드럽네요. 김정희가 한 점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흑돼지는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뭘 시켜도 맛있어요. 물론 가격은 있지만. 그나저나 이 가방 봤어요? 김정희가 옆에 놓인 캘리백을 쓰다듬었습니다. 에르메스 켈리 28. 제주도 샀어요. 와, 예쁘네요. 서연이가 억지로 대꾸했습니다. 3,500만 원이었어요. 웨이팅 2년 걸렸는데 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녀가 제 에코백을 흘끗 봤습니다.
서울시 재활용 캠페인.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윤재호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제주도 골프장 회원권 얘기했나? 아직은 5억짜리 샀어. 투자용으로. 5억이요. 준혁이 놀랐습니다. 응. 몇 년 지나면 2배 될 거야. 땅값이 계속 오르거든. 대단하시네요. 젊을 때 고생 좀 했지. 근데 그게 자산이 됐어. 그가 저를 봤습니다. 나도 원래 흙수저였어요, 어머님.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맨손으로 올라왔죠. 대단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포기 안 했죠. 지금은 회사 대표까지 하셨고요. 김정희가 거들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평해요.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노력을 안 해서다. 당신이 초라한 건 당신 탓이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최고 교육만 시켰어요. 김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학교 나오고 미국 유학 보내고 외국어만 4개 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엄마, 서연이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사실인데. 김정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준혁이 결혼할 때도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금 4천만 원 보태줬죠. 신혼여행도 유럽 3주 보내줬고 1,500만 원 들었어요. 김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자식 행복한 게 부모 행복이잖아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죠? 준혁이 결혼할 때 뭐 도와주셨어요? 직접적이었습니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장모님,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김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작은 선물 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물이면 얼마 정도? 100만 원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연기하는 중이었습니다. 100만 원. 아, 그래도 정성이죠 뭐.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작 100만 원. 저녁은 계속되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한라봉 셔벗, 녹차 티라미수. 김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15억. 필라테스 월 200만 원. 최근 산 다이아 반지 800만 원.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김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만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긴장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준혁이랑 서연이가 이제 가정을 꾸렸잖아요. 애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빠듯하거든요. 윤재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돕고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김정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면 어떨까 해요. 침묵. 100만 원 정도면 괜찮으시죠? 더 긴 침묵. 대신 김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랑 서연이한테는 너무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작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김정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를 멈추기로, 이제 진실을 보여주기로. 가방 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금박 글씨,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탁! 명함이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박 글씨, 박영숙, 상무이사 해외사업본부, 그룹. 김정희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상무. 이사. 이게 무슨. 김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회색 블라우스, 에코백, 화장기 없는 얼굴. 다시 명함을 봤습니다. 상무이사 그룹. 장난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윤재호가 명함을 가로챘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앞면, 뒷면. 이거 진짜예요? 명함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룹이면 제게 10위 안에 드는. 맞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내가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야.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필요 없는 정보였으니까. 말도 안 돼요. 김정희가 명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상무이사라고요? 어머님이? 네,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2,500만 원입니다. 침묵. 완벽한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김정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월 2,500만 원. 연봉 3억. 25년 경력이면 총 수입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세요? 김정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노원구 낡은 아파트에 살아요? 왜 동대문 시장 옷을 입어요? 왜 에코백을 들고 다녀요? 왜? 마지막 왜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품을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게 편합니다. 돈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요. 김정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윤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명함만 갖고는 믿기 어렵네요.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룹 공식 홈페이지 접속. 임원 소개 해외사업본부 박영숙 상무이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 입고 단정한 헤어, 미소 짓는 제 모습. 화면 속 박영숙. 현실 속 박영숙. 같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선 고급스러웠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윤재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부모님도. 아기는 없으셨어. 알아,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 부모님은 아기가 없었어. 다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김정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두 분은 뭘 했습니까?
골프장 회원권 자랑, 에르메스 가방 자랑, 제주도 여행 자랑. 그게 왜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물어봤죠. 제 직업을 격리라고 단정했죠. 제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며 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저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우려고. 도움이요? 제가 끊었습니다. 준혁이한테 간섭하지 마라. 대신 월 100 줄게. 이게 도움입니까? 이건 매수입니다. 아들과 저를 떼어놓으려는 시도였어요. 김정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이건 너무하신 겁니다. 준혁아, 우린 아니에요. 준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셨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창피하면 어쩌지 걱정했어요.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괜찮아, 준혁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내 탓이야. 내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하지만 김정희를 봤습니다. 숨긴 것과 무시하는 건 다릅니다. 전 오늘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자수성가했습니다. 윤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흙수저였어요. 시골에서 맨손으로 올라왔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가난을 겪었으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죠. 그런데 두 분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무시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윤재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첫째, 약자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 둘째, 약자를 경멸하며 자신은 다르다고 증명하려는 사람. 김정희와 윤재호는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벗어났지만 가난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더 미워했습니다. 계산서 나왔습니다. 직원이 검은 트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윤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75만 4천 원. 제가 내겠습니다. 윤재호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색 카드, 플래티늄. 직원이 가져갔습니다. 30초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요?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 윤재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승인 거절. 이상하네. 윤재호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 이건 한도가 충분한데. 직원이 긁었습니다. 승인 거절. 김정희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요. 윤재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도는 정상인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희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카드. 이걸로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BEP. 승인 거절. 죄송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끈적한 침묵. 김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재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낼게요. 준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저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왜요, 엄마? 내가 낼 일이 아니야.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에코백. 그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20년 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카드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금속 카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현대카드 더 블랙. 초대 회원제. 연회비 100만원. 국내 발급 3,000장 이하.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드를 받을 때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3초. BEP. 승인 완료. 감사합니다. 박영숙 상무이사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김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75만 4천 원. 75만 원이네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주려던 월 100만 원보다는 적습니다. 김정희는 영수증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너는 서연이랑 남아서 대화해. 하지마. 괜찮아.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내 부모님이야. 대화는 필요해. 김정희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것. 두 분은 첫 번째만 하셨네요. 김정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담동 거리. 밤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3분 대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옳았을까? 너무 잔인했나? 그냥 참고 넘어갈걸?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방관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준혁. 엄마 괜찮으세요? 집 가는 길 조심하세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너도 서연이 잘 챙겨. 장인 장모님과 대화 잘하고. 사랑한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노란 불빛. 문을 열고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노원구 중계동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청담동이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사라졌습니다. 강남을 벗어났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빌딩, 아파트, 거리,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며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기로, 준혁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기로, 품위, 존중, 사랑, 그것들이 진짜 부라는 것을. 노원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예정 현수막. 14,000원이에요. 여기요. 2만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 됐어요. 수고하세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5층,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2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준혁.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혁이야. 응,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얘기했어요. 그래. 저희가 경계선을 정하기로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간섭받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하기로.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잘했다, 준혁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원구 야경.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회의, 보고서, 해외 전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준혁과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 잘 지내? 응, 엄마. 서연이는? 괜찮아. 많이 생각하고 있어. 수요일 저녁 7시.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잠시 침묵. 준혁이도 와? 아니요. 저 혼자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치웠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현미 녹차. 서연이가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준혁이 전에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깎았습니다. 사과, 배.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팔씨 정각.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작은 크로스백,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묶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평 아파트.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 들어, 서연아. 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 말씀만 들으며 살았어요. 서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공부 진로 친구 옷차림 말투까지 전부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게 자라셨다는 건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셨다는 것도. 그래서 저한테 최고만 주려고 하셨어요. 최고 학교, 최고 옷, 최고 친구들. 전부 돈으로 만든 최고였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그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평생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부모님 선택은 내 책임이 아니야.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 어떤 아내가 되고 싶어? 부모님처럼? 아니면 다르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달라지고 싶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을 재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돼. 저는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명품 가방 대신 편한 가방 들기. 비싼 식당 대신 집밥 먹기. 과시하는 말 대신 경청하는 귀 갖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대요. 제가 편을 들었다고. 준혁 오빠 편을 들었다고. 미안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했어요. 서연이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준혁 오빠 편에 섰어요. 우리 가정 편에 섰어요. 무섭지만 후회 안 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오빠가 힘이 됐어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많이 얘기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25년간 혼자 날 키우셨어. 한 번도 돈 자랑 안 하셨어. 한 번도 날 통제 안 하셨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받았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로.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응? 가르쳐 주세요. 뭘?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검소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품위를 지키는 건지, 어떻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건지. 진짜 부자.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 통장 잔고 보지 마. 사람을 봐. 비교하지 마. 감사해. 과시하지 마. 나눠. 그러면 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어린 시절 이야기, 저의 과거 이야기, 준혁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준혁이가 기다리겠다. 네,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응?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조심히 들어가. 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작지만 확실한 변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 엄마 서연이가 어젯밤 많이 울었어요. 근데 행복한 울음이었대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의, 결제, 전화, 점심시간, 부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다음 달 베트남 출장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볼게요. 일은 계속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 오실래요? 왜? 서연이가 요리 배우고 싶대요. 엄마한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갈게. 진짜요? 토요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점심시간 때쯤 갈게. 네, 기다릴게요. 준혁아, 네? 고마워. 뭐가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엄마, 준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 옷을 골랐습니다. 이번엔 평소 입던 옷. 검소하지만 깔끔한 옷. 가방도 에코백이 아닌 평범한 가방. 화장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포구 아파트, 준혁과 서연이 사는 곳, 전세 30평,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환한 미소, 들어가도 될까?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뭐해?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근데 간이 잘 안 맞아서. 내가 봐줄게. 주방에 섰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여기 새우젓 조금만 넣어봐. 이 정도요? 응, 그 정도. 와, 맛이 달라졌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멋진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청담동 한정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진짜. 어머니가 도와주셔서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감 가져.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씻고, 서연이는 닦고, 준혁이는 정리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오후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계획, 아이 이야기, 꿈 이야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응, 그동안 미안했어요. 됐어. 아니에요.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준혁이 진지했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엄마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품위에서, 사랑에서, 인격에서.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내가 그걸 알아줘서. 내가 성장해줘서. 내가 내 아들이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안아주었습니다. 올해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응, 언제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행복의 시작.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삶.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낡았지만 소중한 집. 불을 켰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서연,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사랑해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연이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낙엽이 지는 계절이었습니다. 회사는 연말 결산 준비로 바빴습니다. 집에서는 준혁과 서연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들. 목요일 오후,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낯설지 않은 번호. 한 달 전 저장했다가 지운 번호. 김정희.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전과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용건이 뭐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왜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 네. 준혁이나 서연이는 모르는 거죠? 네. 언제 오시려고요? 사부인 편하신 시간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집으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현미 녹차, 과일도 깎았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의였을까요? 오후 2시 정각,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옷이 아니었습니다. 검소한 코트, 작은 가죽 가방,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평 아파트,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 사부인. 김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김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를 풀었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들, 제가 한 행동들, 전부 다 기억납니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경북 시골 산골. 전기도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못 가봤어요. 돈이 없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맹세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자식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을 만나고 사부인께서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한 모습이. 돈은 많지만
영호는 가난한 사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남편은 사부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기쳤다고. 우릴 속였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잘못은 우리가 한 거라고. 사부인 거서는 그저 거울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정희가 계속했습니다. 서연이가 연락을 안 해요.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답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래.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을 잃을까봐.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원한 게 뭐였는지. 돈이 아니었어요. 딸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건 딸을 통제하고, 딸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딸의 가정을 망치려 한 거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김정희가 저를 봤습니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김정희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도 가난했어요. 김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3세에 미혼모가 됐어요. 구로공단 섬유 공장에서 일했어요. 월급 15만 원. 준혁이 기저귀도 못 사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선택했어요. 가난을 벗어나되, 사람됨은 지키기로, 돈을 벌되, 품위는 잃지 않기로, 올라가되, 아래를 무시하지 않기로. 김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천천히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서연이한테 전화하세요. 사과하세요. 통제 말고 사랑을 주세요.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럼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김정희가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 같았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자주 만나요. 주말마다 같이 밥 먹어요. 서연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김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 그게 다예요.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서연이가 행복한 것. 그런데 제가 방해했네요. 이제는 돕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쯤 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픔, 후회, 희망. 김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사부인. 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으로서. 김정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 올래요. 응, 갈게. 장모님, 장인어른도 오신대요. 그래? 장모님이 변하셨어요. 준혁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서연이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안부만 물으시고 간섭 안 하세요. 명품 얘기도 안 하세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12월 25일 준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와 윤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 김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예전 같은 긴장은 없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음식,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아름다운 식탁? 따뜻했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맛있다. 고마워요, 엄마.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김정희가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준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뭔데? 열어보세요. 열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가족 사진, 준혁, 서연 그리고 저. 지난달 함께 찍은 사진. 액자 뒤에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엄마 평생 숨기고 사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사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넋을 잃고 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 아름다웠습니다. 김정희가 옆에 섰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함께 눈을 봤습니다. 사부인, 네,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뭘요? 진짜 부가 뭔지. 돈이 아니라 이런 거더라고요. 따뜻한 가족, 진심 어린 대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래. 김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새해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다리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준혁, 서연, 김정희, 윤재호. 그리고 저. 가족 사진. 불완전하지만 진심인 가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25년 된 아파트. 낡았지만 소중한 집.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까지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노원구도, 강남구도, 청담동도 모두 같은 눈이 내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부자든 가난하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결국 같은 사람이라고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정희가 진짜 변할까요? 윤재호도 달라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요. 용서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이 뭔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것,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 진짜 행복은 따뜻한 사람들,
진심 어린 대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25년간 숨기고 살았습니다. 제 능력을, 제 재산을, 제 성공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준혁이는 돈이 아닌 사람을 봤으니까요. 덕분에 서연이는 진짜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내일 또 출근합니다. 40층 임원실로 회의하고 결제하고 계약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저는 박영숙, 대기업 상무이사, 그리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연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하은. 김정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명품 대신 직접 뜬 아기 모자를 들고 서연아,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고마워요, 엄마. 서연이 웃었습니다. 김정희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녀 이름으로 1억 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20살 되는 날, 그때 주기로 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돈은 도구야. 목적이 아니야. 사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야. 할머니가 평생 배운 거야. 노원구 아파트 5층 502호.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박영숙, 65세, 대기업 상무이사, 한 아이의 엄마, 한 손녀의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부는 숨기는 게 아니라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 올라가되 아래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입니다.